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월요일인데, 강원도 쪽에 또 저 부산 쪽에 태풍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리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어서 에펠탑에 얽힌 도형과 수학적인 원리들을 잠깐 살펴보고 이번 작두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 가보고 싶어요. 높이 312m. 세운 지 120년이 넘은 이 철탑이 지금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삼각형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펠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다 삼각형 구조. 건축에서는 이 삼각형 구조를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사각형은 바람 같은 외부의 힘에 쉽게 변형되지만 삼각형은 외부의 힘에도 잘 견디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는 파리에 위치한 국립 조르주 퐁피두 예술문화센터. 건물 외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 철골. 배수관과 가스관, 통풍구뿐 아니라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를 밖으로 그대로 노출시켜 지은 이 특이한 건물도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 천장을 지지하고 있는 철골 역시 삼각형 트러스 구조. 이 건물은 트러스 구조로 된 천장과 외벽으로 건물을 지탱하게 만들어 기둥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트러스 구조는 현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법입니다. 삼각형의 트러스 구조는 쉽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튼튼한 게 생명인 건축물이나 다리도 대부분 트러스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돔야구장의 건설 현장입니다. 돔은 한마디로 지붕. 철제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보세요. 철제 골조가 다 삼각형 트러스 구조입니다. 이 철골 구조 위에 반투명으로 자연 채광이 가능한 테프론막을 덮으면 비가 오는 날에도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트러스 구조를 이용해 돔의 철골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특히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리차드 버미스터 풀러는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 미국관을 디자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부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둥근 모양. 게다가 무거운 헬리콥터가 눌러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가장 안정된 기하학 형태인 삼각형을 빈틈없이 연결해 둥그런 표면의 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지오데식 돔. 우리나라에서도 지오데식 돔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확보와 외부 무게를 잘 견디고 조립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마치 치즈 모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건물이 재밌습니다. 2009년 서울시 건축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작품이죠. 이 건물을 세운 공법 역시 삼각형에서 시작됩니다. 삼각형 모양의 철골이 만나 마루모 형태를 만드는 건축 방법. 바로 다이아 그리드라고 불리는 공법입니다. 철골 위에 4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부어 외벽을 만들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 원형의 창을 만들었죠. 이 방법은 미적인 효과와
콘크리트의 양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건축 면적이 좁아 내부 기둥을 아예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 다이아 그리드 공법을 이용한 튼튼한 외벽을 만들어 기둥 대신 17층의 건물을 집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도형의 기본은 삼각형, 안전한 건축물의 기본도 역시 삼각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류의 건축물 지을 때 삼각형이 구조가 빠질 수가 없죠. 사각형 모양으로 되면 물론 평면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유지를 잘하지만 공간상에서는 우리 박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거나 물이 묻거나 습기가 차면 기울어져서 평행타 변형이 되어서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철길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 체육관, 무슨 월드컵 경기장, 무슨 박물관 그런 것들을 제작할 때는 내부에 기둥이 적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각형 구조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당고개역도 가보시면 여러분들 가까우니까 가보시면 위에 당고개역 여기 도봉산역 가면 밖으로 노출된 곳에 그 지붕의 구조물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 삼각형들이 모여서 이제 또 입체 대용이 되고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정리하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교과서 178페이지 펴주세요. 178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178페이지. 그래서 삼각형의 작도 세 번째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76페이지에 세 변이 주어지면 뭐라 그랬죠? S, S, S 세 변이 주어지면 같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월요일 시간에 177페이지 마찬가지 두 변과 요 사이에 끼인 각,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져도 삼각형을 똑같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삼각형에는 6가지 요소가 있죠. 세 변의 길이하고 세 내각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 방금 얘기한 그 2가지만 있어도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178페이지 보세요. 178페이지 빨간색 볼펜 준비. 뭐라고 나왔냐면 한 변의 길이와 한 변 동그라미 쳐주세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 그 변의 끝점 우리 지난 시간에 벌었어요. 경부선 기차나 고속도로의 경부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얘기했죠. 양 끝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 끝각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어요. S 사이드 변이 S니까 S 양 끝각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A S A 자 잊지 않았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 뒤에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S는 사이드라 그랬습니다. 사이드. 그 다음에 A는 뭐라 그랬죠? A는 앵글이라 그랬죠. 오늘 날이 흐려서 선생님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나오네. 오늘 태풍 때문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작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한 병과 양 끝각이 그러니까 B가 여기가 되고 C가 여기가 되는 그러한 삼각형이 어떻게 하면 작도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파일을 보겠습니다. 먼저 A를 그리기 위해서 임의 직선 L 라인을 그었어요. 그래서 길이를 같게 하기 위하여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만큼을 옮겨서 A가 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각 B와 같도록 여기다가 이제 작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각도 벌어진 정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도기가 아니라 컴퍼스를 이용해서 교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작도는 교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주면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C에서 이따가 문제 8번에다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C 크기와 요 C의 크기가 같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 볼펜 준비해서 요 변의 길이 S만큼이
여기에 이렇게 오고요. S. 그다음에 요 각 P, 얘를 A라 그럴까요? A, 앵글.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게 작도되고요. 요 각의 크기 C와 요 각의 크기 C가 같게 작도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월요일날 얘기한 대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이 책을 보고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고서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작도를 한다면 모두 합동이 되는 그러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돼서 나머지 별의 길이도 같고요. A의 크기도 같게 되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눈금이나 각도기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하니까 알 수 있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까지도 같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어떤 과정으로 했냐면 1번 직선 L을 긋고 그 위에 길이가 A와 같은 선분 BC를 그린다. 이렇게. 얘는 S라 그랬습니다. 책에다 써주세요. S, ASA 얘기하려고 그래요. 써주세요. 다음 2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각 B와 같도록 이렇게 좀 번거로운 거죠. 이거 두 번 해야 되죠. 요 길이만큼을 그은 다음에 요 교점과 교점 사이를 A에서 재서 여기 옮겨와서 긋고,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이어주시면 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각 B의 크기가 같도록 앵글 A를 작도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각이 또 하나 있으니까 3번에서 C에다가 동그라미와 같도록 앵글 또 한번 작도를 해줘요. 그러면 한 변과 사이드 그 양끝각이 같게 되면 이 삼각형은 일치하는, 포개어지는 뭐라고요?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출처주세요. 이와 같이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게 주어지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즉 A, S, A 이렇게 요 순서대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두 변과 끼인 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게 되면 하나의 삼각형 모두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각자 해봅니다. 8번은 오늘 조금 일찍 끝낼 거니까 각자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번 작도를 해보시고, 요 각의 크기가 좀 크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어요. 9번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에이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빨간색 볼펜 준비해서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라 그랬으니까 S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S 한 변의 길이. 그리고 6이 그 길이, 선생님 눈곱이 없잖아요. 컴퍼스로 그 길이를 재면 되겠죠. 6이고 두 각의 크기, 두 각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A 이렇게 되겠어요. 이때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그리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끝각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양끝각이 아니면 6이 여기가 되거나, 그러니까 180도에서 빼면 여기가 100도가 되겠죠.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니까 이게 100도가 될 텐데, 만약에 어딘지 정해주지 않는다면 6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6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6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변과 양 끝각이다 라고 정해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그걸 안 정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포개어지겠어요? 이게? 포개어지겠습니까? 뭐 김밥 만드는 기계, 만두 만드는 기계, 이따 시간 나면 한번 만두 만드는 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계들이 서로 다른 모양이 되겠죠. 그럼 재료도 달라지고 값이나 맛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써주세요. 양 끝각의 크기가 30과 50이라고 주어지면 그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양 끝각이라고. 30도와 50도가 어디인지를 정해주어야 하나로 작도가 돼요. 하나로. 이것만 써줘요. 양 끝각의 크기가 30도, 50도.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문제 1번 써주세요. 문제 1번 뭐 3번 4번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써주세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그래서 도형을 우리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이다라고 표현을 쓰죠.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 도형을 창작한다, 도형을 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떡 만드는 집이면 떡방앗간 얘기하고, 밥집이면 밥집 하듯이 도형을 만드는 거니까 작도. 우리 세 가지 살펴봤었죠? 요거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2번 이름 좀 붙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BC를 가계기의 대변 별표 3개 쳐주세요. 마주보는 변이다. opposite side라고 합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버스나 기차 같은 거 탈 때 두 줄씩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줄씩 돼 있어서 거기 써 있어요. 표에 창측 또는 통로 측 이렇게 써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 좌석 정할 때 창가 쪽, 물론 당연히 창가 쪽 자리가 편하고 창밖에 구경할 수 있으니까 좋죠. 물론 통로 쪽은 아마 간식 먹거나 그러기엔 또 통로 쪽이 화장실 가거나 할 때는 통로 쪽이 편하겠죠. 그렇게 그 자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정해줬어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다. 그 다음에 가계를 변 BC의 대각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대변이 3개.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돼서 아래다 써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SSS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다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월요일날 두 번째 시간에 SAS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얘기한 ASA 이렇게 삼각형의 6가지 요소 중에 3개의 요소만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모두 같은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잠깐만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7, 10, x x가 문제네. x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x일 때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일단은 3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3이 여기 3이라면 제일 긴 변 10이 7 더하기 3보다 작아야, 제일 긴 변이 작아야 뭐라 그랬죠? 삼각형을 이룬다 그랬어요. 교점이 생겨서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크면 또 안 돼요. 너무 크면 만약에 20이라고 치면 20이면 10 더하기 7 17cm보다 작아야 교점이 생기는데 그것도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넣었을 때 삼각형을 이루는 조건, 즉 제일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길이보다 작은가를 판단해 보셔야 되겠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이렇게 70x 중에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했습니다. 줄 쳐주세요. 두 가지로. x의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했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제일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뭐가 생긴다고요? 교점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교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x의 값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첫 번째 x가 만약에 제일 긴 변이라면, 대신 x가 제일 긴 변이라면 문제에 주어진 1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행히 여기 10은 없네요. 여기 보기로 주어진 값들 중에는 10은 없어요. 10보다는 큰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3개를 다 일일이 대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x가 제일 긴 변이라면 얘가 제일 긴 변이라면 x는 다른 두 변 10 더하기 7 얼마? 17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10보다는 큰 수들 중에서는 반 나눠서 11, 15, 아까 얘기한 대로 20은 안 되겠습니다. 11과 15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x가 10보다 작아져서 더 작을 수도 있죠. 10보다 작아져서 여기 10이 기준이에요. 얘가 긴 변이니까 10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는 어떻게 될지, 즉 얘가 이렇게 이 사이로 왔을 때는, 그러면 10이라는 제일 긴 변이 헷갈리죠? 천천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이거 덧셈 뺄셈 곱하기 9구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업무 보고 어떤 일을 하고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고 상상하고 창작하고 할 때 수학적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보다 작게 되면 얘가 10보다 작게 되면 제일 긴 변이 어느 것이 되겠어요? 얘가 만약에 8이라고 한다면 제일 긴 변이 10이 되겠죠. 안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3번씩 생각하면 6, 38, 18번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경우의 수 세듯이 각각의 경우를 생각하는데 x가 10보다 작으니까 10이 제일 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윷놀이하고 게임하고 할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게 바로 수학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과정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10보다 작으면은 10이 제일 기니까 x 더하기 7이 즉 어디 갔어? x 더하기 7이 10보다 커야 돼요. 밑에 미안합니다. 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7이 10보다 커야 돼요. 얘가 제일 긴 변이니까 제일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교점이 생기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x 더하기 7이 10보다 커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과정은 요 부등식을 푸는 과정은 2학년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 부등식을 푼다라기보다 보기에 주어진 값들 중에서 요것이 참이 되는가 성립하는가 우리 방정식 할 때 참거짓 얘기했었죠? 거짓말 탐지기 나 지금도 손이 찌릿찌릿해. 거짓말 탐지기 그때 거짓말 딱 나오니까 손이 엄청 짜릿짜릿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주어졌으니까 그것들이 주어진 시기에 참이 되는가 그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양변에서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돼요. 등식의 성질처럼. 근데 그건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놔두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값은 4하고 8이 되겠습니다. 4하고 8. 그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뭐였더라 그때? 여기 3. 3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 얘네들이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일 때에만 x가 여기에 있는 값들일 때만 삼각형을 이루고 성립하고 만족하고 작도할 수 있고요. 그것을 벗어난 값들일 때에는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직접 작도해 보세요. 자에다 대고서 여러분들이 7cm, 8cm가 되게 작도를 해보세요. 실제로 되는지. 바로 월요일날 했던 것처럼 안 되고 주어진 이렇게 4, 8, 11, 14, 15일 때는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잠시 후에 RGOMS라는 프로그램 소개할 텐데 그걸 이용해서도 작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과 같은 변이나 각이 주어진 삼각형 ABC를 작도할 때 그랬어요. 또 빨간색 볼펜 또 해주세요. 그래서 변, 사이드, 각, 앵글 A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할 때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당연히 써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1번 S 세 변이 주어졌네요. 세 변이 주어지면 하나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칠까 말까 했는데 조심합시다. 1번 안 됩니다. 1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에 써주세요. 5.5 제일 긴 변이 5.5죠. 5.5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변을 더하면 2 더하기 3보다 커요. 긴 변이 너무 멀어서 2하고 3이면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 세 변이 주어졌지만 이걸로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볼까요? 작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기도 두 변과 S 다행이네. 여기 A가 가위처럼 가위 알아요? 가위? 집게나 가위처럼 여기가 공통으로 맞닿아 있네요. 퐁당 화살표 좀 해주세요. 이게 A가 아니면 이것도 작도할 수 없어요. 작도 안 됩니다. 그런데 A니까 A를 중심으로
A를 이루는 각의 두 변이 4하고 3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으니까 S, A, S.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저 길이가 되게 재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재어서 이어서 주시면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3번은 딩동댕. 2번 되고요. 2번 답이 되고요. 하나로 그릴 수 있는 건 3번은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각도가 되게 삼각형을 만약에 참 180도 되나? 60도, 10도, 90도, 180도가 되기는 하지만 요 각이 되도록 삼각형이 요만하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 수도 있고요. 또는 지도상에 또 내비게이션 생각해봐. 또는 우주에 이렇게 이런 각을 갖는 삼각형을 몇 개나 그릴 수,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죠. 60도, 35도 이렇게 되게. 그러므로 얘는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합동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2학년에 가서 이제 닮음이라는 걸 배우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이걸로는 하나의 삼각형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변의 길이가 포개어지는, 우리 교과서처럼, 교과서도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하는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은 부분이 적어도 한 부분은 있어야 돼요. 그 길이가 그걸 기준으로 포개어지니까요. 그려지니까요. 그래서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아까 교과서에 8번 옆에다가 오늘 작도해 봅니다. 8번에 잠시 후 이제 2교시 좀 이따가 할 텐데 8번에 작도하는 과정을 교과서에 꼭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15분 넘게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반드시 8번을 완성하고 부모님 보여드리세요. 어머님들 뒤에서 보시죠. 여기 우리 저기 누구냐 정식이가 문제 8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등기했을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바로 삼각형의 합동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방금은 한 변과 그 양 끝각이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이제 잠시 후에 합동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삼각김밥 만드는,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계로 만들 때, 만두도, 떡도 요즘은 사람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떡 만드는 기계도 있더라고. 잠시 후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8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1교시는.